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장 하소 그룹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 하소 단위 처리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력 영상 중에 단일 하소를 대상으로 연산을 해서 출력 영상의 단일 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하소 단위 처리였던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하소 그룹 처리는 입력 영상에 여러 개의 하소들을 이용해서 출력 영상에 하나의 하소 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하소가 아닌 여러 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연산을 해서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 값을 계산하는 방식, 하소 그룹 처리인 것입니다. 일명 네이버훗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훗은 이웃이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보통 근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특정 하소 주변에 있는 근방에 있는 여러 개의 하소들을 이용해서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 값을 만들어낸다는 방식, 이런 의미에서 네이버훗 프로세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미지 인핸스먼트와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 하소 그룹 처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소 그룹 처리에 관련된 컨셉,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이미지,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인풋 이미지, 주어진 영상인 것입니다. 아웃풋 영상의 x, y점 특정 하소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x, y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하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9개의 하소들을 이용해서 출력 영상의 x, y점의 하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9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출력 영상의 하소값을 설정하는 A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9개의 하소에 대응되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내서 출력 영상의 x, y의 하소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9개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산 결과는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소 그룹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컨볼루션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AI,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딥러닝에서도 핵심 연산이 컨볼루션 연산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연산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 근방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훗 근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이웃한 하소간에는 항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정인 것입니다. 항상 영상에서 통용되는 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웃한 하소간에는 항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근방 개념 for neighborhood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IJ의 4근방 하소는 4개가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방향에 존재하는 하소, 4근방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위치하는 하소들, 나의 4근방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8근방, 즉 A neighborhood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J의 8근방은 8개, 나의 주변에 있는 8개 모두를 8근방 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소의 개수가 8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8근방 하소, 나의 주변에 하소의 개수가 4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근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방향의 개수는 8개인 것입니다. 물론 아날로그에서는 무한대의 방향이 존재하지만 디지털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따라서 8근방보다 더 많은 10근방이나 12근방 뭐 이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4근방과 8근방을 대상으로 해서 하소 그룹 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16의 값을 갖는 하소의 8근방은 노란색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4근방은 이 중에서 4개만 선택하면 4근방 하소가 될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패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패턴에는 3x3 또는 5x5,
7x7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마스크 패턴은 3x3 또는 5x5인 것입니다. 이렇게 3x3, 5x5 등으로 홀수로 설정하는 이유는 중심점 설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x3의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중심점은 가운데점 하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5x5인 경우에도 가운데점, 중심점 하나가 쉽게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점 설정이 용이하다는 특징 때문에 4x4 등의 짝수 형태의 마스크 패턴이 사용되지 않고 이러한 홀수 형태의 마스크 패턴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3x3에서 5x5 등으로 커질 때 연산수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25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소수가 25개이고 이 경우에는 총 하소수가 9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25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컨버전 연산 수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은 영상 처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AI, 인공지능의 딥러닝 분야에서는 마스크 패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을 보통 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리에서는 마스크 패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AI나 딥러닝 분야에서는 이런 컨볼루션 연산에서의 마스크 패턴을 보통은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서 마스크 패턴이 설정되면 마스크 패턴의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웨이트 값, 즉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9분의 1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중치 값이 어떤 값인가에 따라서 컨볼루션 연산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이 가중치에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연산일 수도 있고 하이 패스 필터링을 하는 연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중치 부여에 따른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과정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컨볼루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딩이라는 것은 마스크 패턴을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을 첫 번째 하소부터 마지막 하소까지 이동시키면서 출력 영상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슬라이딩 시킨다는 의미에서 슬라이딩 컨볼루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IJ점의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패턴이 입력 영상의 IJ점에 위치할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IJ점의 마스크 패턴의 중심값, 즉 M5가 위치하면 서로 I1과 M1이 서로 1대1 대응관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I2와 M2가 서로 마주칠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이런 마스크를 씌우면 M3와 I3가 마주칠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치는 I1과 M1을 서로 곱하고 또 I2와 M2를 곱하고 I9과 M9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1대1 대응되는 마주치는 값들을 서로 곱한 후에 서로 다 더하면 그것이 바로 출력 영상 IJ점의 그레이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첫 번째 하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을 때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해석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M5와 그에 대응되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 M6와 그에 대응되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 M8과 그에 대응되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 M9과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 서로 각각 곱한 후에 4개의 값을 더하면 결국은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인 경우에는 경계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계면 밖에 마스크 패턴이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면 밖의 입력 영상 데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M1, M2, M3, M4, M7에 대응되는 영상 데이터 값을 0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으로 처리하는 방법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 출력 영상의 두 번째 하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패턴을 옆으로 하나 이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시켜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두 번째 하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소의 마스크 패턴의 중심값을 위치시킨 후에 컨버전 연산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출력 영상의 마지막 하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마스크 패턴이 주어진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특정 위치의 9개의 하소값 I1, I2, I3, I9인 것입니다. 각각 글레이 레벨 값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입력 영상의 특정 위치에 와 있을 때 M1과 I1은 서로 겹치는 것입니다. M2와 I2가 겹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동일 위치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I1과 M1을 곱하고 I2와 M2를 곱하고 I9과 M9을 곱해서 서로 다 더하면 출력 하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서의 경계면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패턴이 입력 영상의 경계면 하소의 위치에 있을 때 입력 영상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하소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은 0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소값을 0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로 패딩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0,0부터 시작하지를 않고 마스크 패턴의 첫 시작점을 1,1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스크 패턴이 입력 영상 내에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력 영상보다 출력 영상의 크기가 작아질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256by 256이었다면 출력 영상은 위아래 좌우 하나씩 축소돼서 254by 254 영상이 될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 관련된 요약 부분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과 입력 영상이 겹치는 부분에 각각의 값들을 곱한 다음 그 결과들을 서로 모두 더하면 출력 영상의 컨버전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컨버전 연산에서의 경계면 처리 방식으로 각각 입력 영상 영역 밖에 존재하는 각각의 하소값들을 좌우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할당하고 또 상하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할당하고 대각선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할당하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최근에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제로 패딩 방식인 것입니다. 컨버전 연산에서의 마스크 패턴의 슬라이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마스크 패턴이 0,0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1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력 영상에 비해서 출력 영상은 더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 축소되는 것입니다. 상하 한 하소, 좌우 한 하소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x6 입력 영상은 4x4 출력 영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1,1의 위치에 있을 때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9개의 하소를 이용해서 컨버전 연산하면 그 결과가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입력 영상에서 하나서 우측으로 슬라이딩 된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위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출력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4학년 때 학습하게 될 AI 즉 인공지능에서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핵심 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매우 중요한 연산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하나 또 우측으로 슬라이딩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출력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을 일명 CNN 분야에서는 필터 또는 커널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라는 용어는 영상 처리에서만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하나 더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출력 영상의 하소값을
컨버전 연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아래로 하나소 이동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출력 영상의 하소값을 컨버전 연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하소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 영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을 이용한 공간 필터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1차원 신호에서는 대부분 필터링을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이 아닌 시간 영역, 즉 공간 영역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 스페이스 도메인은 일종의 타임 도메인인 것입니다. 영상은 2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간 영역, 스페이스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 필터링에서 첫 번째 로우 패스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은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프리퀀시라는 것은 변화량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이라는 것은 변화량이 많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주파 성분이라는 것은 변화량이 적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을 억제하고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영상을 블러링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블러링이 너무 심하면 초점이 안 맞은 듯한 영상,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블러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너무 강하면 시각적으로 불편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영상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즉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 중에서 우리가 마스크 패턴을 정의해야 되는데 3x3 마스크 패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은 3x3를 쓸 수도 있고 5x5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3x3 마스크 패턴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x3 마스크 패턴에서 웨이트 값은 각각 9분의 1로 설정할 것입니다. 웨이트 값을 9분의 1로 설정한다는 것은 컨볼루션 연산에서 각각 9분의 1에 해당하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을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9분의 1 곱하기 그에 대응되는 영상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 9분의 1 곱하기 i2, 9분의 1 곱하기 i3, 9분의 1 곱하기 i9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9분의 1을 공통인수로 뽑아내겠습니다. 9분의 1을 뽑아내면 나머지 남는 것은 i1, i2, i3, i9을 더하는 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표현의 물리적 의미는 i1에서 i9까지 9개의 그레이 레벨 값을 더한 다음에 9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다는 것은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극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스무딩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무딩 처리를 일명 블러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입니다. 주어진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에 통과시킨 출력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잘 구분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살펴보면 변화량이 많은 부분이 변화량이 부드럽게 변한 것입니다. 평균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성분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무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러링 효과 역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의 경우에는 변화량이 전혀 없는 직류 성분만 존재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량이 없는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에 통과시켜도 역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되는 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은 동일할 것입니다. 균일한 밝기 영역상에서의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해도 균일한 밝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주파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성분만 있는 영상의 경우에는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마스크 패턴의 웨이트는 9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9분의 1이라는 물리적 의미는 평균을 낸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다는 것은 스무딩 한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블러링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한 예입니다. 입력 영상입니다. 출력 영상입니다. 입력 영상의 경우에 42, 231, 42 그레이 레벨 차가 비교적 큰 경우입니다. 여기에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x3가 적용된 경우 이 영역을 살펴보면 42, 231이 126, 147, 126, 147로 바뀐 것입니다. 42와 231의 차이는 급격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126과 147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이 많이 제거된 것입니다. 스무딩 된 것입니다. 부드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블러링 된 결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나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3x3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5x5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5x5 마스크 패턴을 정의하면 각각의 웨이트는 25분의 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하소가 25개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25로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이트가 25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x5 마스크 패턴을 이용할 경우 연산수가 마스크 패턴 하나당 연산수가 중심점을 갖다가 영상 입력 영상의 특정 하소점에 위치시키고 대응되는 값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총 곱셈이 2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3x3에서는 총 하소수가 9개이기 때문에 영역이 9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이 9개 나오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산수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점에서 연산수가 곱하기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25개, 3x3 마스크 패턴에서는 9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스무딩 효과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하면 영상의 화질이 오히려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블러링이 너무 커져서 초점이 안 맞는 듯한 아주 보기 나쁜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흐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링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3x3 또는 5x5 마스크 패턴을 정의한 다음 각각의 웨이트 값을 9분의 1 또는 25분의 1로 설정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즉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링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곡선인 것입니다. 가우시안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를 이용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우시안 곡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가우시안 곡선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수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은 아날로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디지털에서는 웨이트 값을 부드럽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의 웨이트 값은 가장 큰 것입니다. 4분의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우시안 곡선처럼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인 것입니다.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작은 데서 커지고 작아지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웨이트 값은 가장 큰 것입니다. 4분의 1이고 4근방에 해당되는 하소가 다음 중요하기 때문에 4근방에 해당되는 하소의 웨이트 값은 8분의 1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8근방에 해당되는 하소에 곱해줄 웨이트 값은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웨이트 값을 다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에서 3x3인 경우에 웨이트 값을 9분의 1로 하면 9분의 1을 9개 다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25분의 1, 즉 5x5 패턴에서는 25분의 1을 25개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웨이트 값은 1이라는 것입니다. 가우시안 스무딩 마스크에서도 역시 다 더하면 9개를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4근방, 자기 자신의 웨이트 값을 가장 크게 하고 그 다음에 4근방 값, 그 다음에 8근방 값 순으로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입니다. 출력 영상입니다. 입력 영상에 이러한 가우시안 스무딩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 필터링 방법 중에서 하이패스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저주파 성분은 억제하고 고주파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필터인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은 즉 변화량이 많은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량이 세밀한 부분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선명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샤프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의 3x3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에서의 각각의 웨이트 값은 내 자신 마스크 패턴의 중심 값은 9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영역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스크 패턴의 중심 값이라는 것은 입력 영상의 특정 하소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 하소의 위치에 해당하는 출력 영상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값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 값을 웨이트를 구로하고 그 근방의 하소의 웨이트 값들은 마이너스 1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웨이트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이 영상 내에 i5점에 위치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9 곱하기 i5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영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i1, 마이너스 1 곱하기 i2, 마이너스 1 곱하기 i3 형태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9 곱하기 i5, 마이너스 1 곱하기 i1, 마이너스 1 곱하기 i2, 마이너스 1 곱하기 i3, 마이너스 1 곱하기 i9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컨볼루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5가 9개 있는 것입니다. equal i5 하나 써먹겠습니다. 내 자신 값입니다. 내 자신의 그레이 레벨 값입니다. 다음에 i5 8개 남은 것들을 각각의 항에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i5-i1, i5-i2, i5-i3, i5-i9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의 물리적 의미는 내 자신의 값과 값에 i5-i1, 주변 하소값의 차분이라는 것은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5-i1 더하기 i5-i2, 주변 하소 간의 차분, 변화량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변 하소와의 변화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컨볼루션 연산한 결과, 이 전체 연산한 결과값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량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 결과값을 크게 산출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값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내 자신과 주변 하소 간의 차이값을 더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변화량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많을 경우에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값은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분의 의미는 그레이 레벨 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것은 저주파 성분을 억제하고 오히려 고주파 성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샤프닝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입니다. 이러한 입력 영상을 하이패스 필터에 통과시킨 출력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변화량이 더 세밀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변화량이 입력 영상보다 출력 영상에서 더 세밀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물론 하이패스 필터를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역시 너무 엣지가 강조되는 너무 선명한 영상, 우리 시각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하이패스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에 사용되는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웨이트 값이 마스크 패턴의 중심 값이 9, 이외의 영역의 웨이트 값은 마이너스 1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웨이트 값이 설정됐다는 것은 내 자신의 값에
내 자신에서 주변 팔근방 하소들 값을 뺀 값, 즉 변화량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량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에서의 웨이트의 합은 9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에서의 마스크 패턴의 웨이트의 합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팔근방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가장 중요한 이웃인 사근방만 고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근방만 고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서리만 이웃하고 있는 팔근방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마스크 패턴의 중심값은 5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나머지 사근방 하소에 대응되는 웨이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다 더하면 역시 1이 되는 것입니다. 뇌나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해서 마스크 패턴 1을 적용한 출력 영상입니다. 마스크 패턴 2를 적용한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비해서 변화량이 굉장히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자동차 영상에서도 입력 영상, 출력 영상입니다. 변화량이 굉장히 강조된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량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마스크 패턴의 중심이 왔다라고 가정하면 내 자신의 값 10 더하기 내 자신에서 팔근방 하소들을 뺀 값들 10에서 10 빼면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값 그대로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량이 없는 로우패스 필터와 동일하게 변화량이 없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데이터 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량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30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영역 보면 28에서 50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 차가 22입니다. 그레이 레벨 차가 10입니다. 마찬가지로 30에서 20으로 변하면 그레이 레벨 차가 10인데 그레이 레벨 차가 50에서 20, 30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량이 있는 부분,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봐도 변화량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 필터링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로우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에 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엣지 검출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계의 선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엣지는 영상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엣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레이 레벨 차가 큰 부분인 것입니다. 즉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검출하면 그 물체의 크기는 어떤 크기를 갖는지,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텍스처, 즉 무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무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늬도 일정의 그레이 레벨 차가 변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윤곽선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엣지인 것입니다. 엣지는 그레이 레벨 차가 큰 부분, 즉 변화량이 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변화량을 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량을 검출하는 연산은 미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미분 연산자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분 연산자 아날로그 연산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인 것입니다. f'x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포워드 디퍼런스 오퍼레이터인 것입니다.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간 변화율을 얻기 위해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디지털에서는 이 델타 x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샘플링 과정에서 하소와 하소를 구할 때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x의 개념을 없애버리면 단순한 차분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든 앞에 값에서 뒤에 값을 빼든 차분 개념으로 미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에서의 미분은 차분 연산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I방향의 미분과 J방향의 미분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2차원이기 때문에 변화량이 I방향의 변화량과 J방향의 변화량, 두 방향의 변화량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I방향의 미분을 구한다는 것은 뒤의 값에서 I방향의 앞의 값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앞의 값에서 뒤의 값을 빼도 되는 것입니다. I 플러스 1, I 플러스 1, I방향의 변화량을 차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J방향의 미분은 앞의 값, J방향에서의 앞의 값에서 뒤의 값을 빼거나 또는 뒤의 값에서 앞의 값을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차분의 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의 미분은 하소 간의 차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I방향의 미분과 J방향의 미분을 구했으면 두 개의 방향 성분은 직각인 것입니다. 수직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I방향의 미분값과 J방향의 미분값을 이용해서 영상의 총 미분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트 I방향의 미분값 제곱 플러스 J방향의 미분값 제곱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의 미분은 단순한 차분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은 2차원 영상이기 때문에 I방향의 변화량과 J방향의 변화량, 즉 서로 수직 방향의 변화량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 변화량은 두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루트 I 방향의 미분값 제곱 플러스 J방향의 미분값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 필터링 중에서 우리는 엣지 검출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엣지, 그것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간단한 요약 부분입니다. 엣지는 바운드리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영역 사이의 경계선인데 이러한 두 영역에서는 글레이 레벨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글레이 레벨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두 영역 사이에서의 바운드리, 경계선이 곧 엣지라는 것입니다. 엣지는 물론 하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들은 브라이트니스 펑션, 밝기 함수가 크게 변하는 곳에 위치한 하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엣지 디텍터는 일종의 매우 중요한 로컬 이미지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엣지라는 것은 영상 전체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엣지는 특정 영역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컬 프로퍼티인 것입니다. 어떤 영상의 특정 영역의 전처리를 수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엣지 디텍터라는 것은 인텐서티 펑션, 즉 밝기 함수가 변하는 곳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곧 엣지 디텍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엣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텝 엣지인 것입니다. 특정 그레이 레벨이 갑자기 더 큰 그레이 레벨로 변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스텝 엣지는 이와 같이 흑색이 백색으로 변하는 등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주로 생성되는 엣지인 것입니다. 또 일정한 그레이 레벨 밝기값을 유지하다가 밝기값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일정 그레이 레벨을 유지하는 이러한 루프 엣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램프 엣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검정색이 유지되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그레이 레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다가 하얀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램프 엣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인 엣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레이 레벨이 커졌다가 서서히 변하다가 다시 갑자기 그레이 레벨이 낮아지는 이런 엣지, 라인 엣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의 형태의 영상에서는 엣지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이즈 엣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엣지 검출을 위한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 연산자입니다. 가장 간단한 오퍼레이터인 것입니다. 하소당 8번 연산이 필요한 오퍼레이터인 것입니다. 연산 방법은 이러한 특정 하소가 엣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소에서
자신의 팔근방 하소값들을 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소값과 팔근방 하소 간의 차이값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11에서 16을 뺐을 때, 11에서 16을 뺐을 때 5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크다면 엣지에 해당하는 하소일 것입니다. 값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 엣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차분을 구할 때 절대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밝기 차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밝기가 양의 변화인지 음의 변화인지는 엣지 디텍션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화소당 8번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전체를 프로세싱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산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소당 연산수를 4번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차 연산자가 제한된 것입니다. 차 연산자는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우리 관심 대상이 되는 하소 주변 값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뺀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연산수가 하나, 둘, 셋, 4번으로 줄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유사 연산자나 차 연산자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산수를 줄이기 위한 차 연산자도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엣지는 스래시 홀딩 처리가 될 것입니다. 즉 엣지는 문턱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래시 홀드 값, 기준값 이상이면 엣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값 이하이면 엣지로 처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값 이상이면 255, 즉 백색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준값 이하이면 흑색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값, 이러한 값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하얀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를 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엣지 디텍션을 위한 오퍼레이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엣지 연산자가 논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버츠 오퍼레이터, 소벨 오퍼레이터, 프릿 오퍼레이터 등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영상은 2차원이기 때문에 두 방향의 엣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X방향과 Y방향 또는 I방향과 J방향 또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엣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향의 엣지를 구하면 전체 엣지는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 HR 자승 플러스 HC자승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전체의 엣지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엣지 값이 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트 부분 연산에서 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의 엣지, 수직 방향의 엣지에 절대치를 씌운 값을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의 엣지와 수평 방향의 엣지 두 개를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엣지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악탄젠트 A분의 B 형태, 수평 방향의 엣지 분의 수직 방향의 엣지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각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버츠 오퍼레이터, 로버츠라는 사람이 제안한 엣지 검출을 위한 오퍼레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버츠는 대각선 방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각선 엣지가 비교적 잘 검출될 것입니다. 대각선은 이 방향도 있지만 이거와 수직이 되는 이 방향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향을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HR 성분과 HC 성분, 서로 직각이 되는 두 개의 방향 성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버츠 오퍼레이터의 물리적 의미는 이 하수에서 이 하수 값을 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의 엣지는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벨 오퍼레이터는 나의 관심 대상이 되는 나의 사근방 하수에는 웨이트를 크게 주고 팔근방 하수에는 웨이트를 작게 준다는 것입니다. 소벨이 제안한 오퍼레이터 연산자의 물리적 의미는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빼는데 2를 곱해서 뺀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평 방향의 사근방에 해당하는 하수에는 웨이트를 더 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수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더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이따 팔근방 하수에서는 웨이트 값을 1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자의 물리적 의미는
이 하수의 2를 곱한 값에서 이 하수의 2를 곱한 값을 빼고 더하기 이 하수 빼기 이 하수, 이 하수 빼기 이 하수를 하면 수평 방향의 엣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의 엣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수직 방향의 4근방 하소는 웨이트를 2배로 주고 8근방 나의 수직 방향의 8근방 하소는 웨이트를 1로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 오퍼레이터는 4근방이라고 해서 웨이트를 2배로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 하수에서 이 하수로 값을 뺀 값,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이 방향의 변화량인 것입니다. 수평 방향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을 다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 수평 방향의 엣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 수직 방향의 엣지는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더하기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더하기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은 수직 방향의 변화량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첸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소벨 오퍼레이터에서 나의 4근방에 해당하는 하수의 경우에 웨이트 값을 2배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2배는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루트 2배 즉 1.414배의 웨이트를 가중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소벨 오퍼레이터와 거의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웨이트를 2배로 한 반면에 나의 4근방에 해당하는 하소수의 웨이트, 하소들의 웨이트를 1.41배의 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 수직, 검출기로 구성된 엣지 연산자, 로버트 소벨 프리드 연산자를 정의한 부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마스크 패턴과 웨이트 값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과 웨이트 값이 주어지면 이러한 마스크 패턴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수의 2를 곱한 값에서 이 하수의 2를 곱한 값을 뺀 값 더하기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 더하기 이 하수에서 이 하수를 뺀 값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수직 방향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스크 패턴의 경우에 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영상 전체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엣지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오퍼레이터를 적용해서 엣지를 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레나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소벨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엣지 검출 결과인 것입니다. 프리드 엣지 검출 결과인 것입니다. 로봇 엣지 검출 결과인 것입니다. 비교적 소벨 오퍼레이터가 그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입력 영상을 이용해서 로봇 소벨 프리드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엣지 검출 결과인 것입니다. 엣지 검출 결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x3 프리드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프리드 오퍼레이터에서는 두 개의 방향의 오퍼레이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의 변화량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변화량. 이러한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직 방향의 변화량인 것입니다. 수평 방향의 변화량을 얻기 위한 오퍼레이터. 수직 방향의 변화량을 얻기 위한 오퍼레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적용해서 수평 방향의 엣지 성분을 구한 것입니다. 가로 방향의 변화량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수직 방향의 오퍼레이터를 구한 것입니다. 수직 방향의 엣지를 구한 것입니다. 두 개의 엣지의 절대치를 산술적으로 합한 전체 영상의 엣지를 구한 결과인 것입니다.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 형태로 전체 영상의 엣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수평 방향의 엣지 성분의 절대치를 취한 값과 수평 방향의 수직 방향의 엣지의 절대치를 씌운 값을 산술적으로 더해도 전체 영상의 엣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엣지 검출에 사용되는 2차 미분 필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미분 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변화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 곧 2차 미분 연산자인 것입니다.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2차 미분을 라플라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라플라시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플라시언 오퍼레이터는 2차 미분을 하기 때문에 엣지 검출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잡음에 민감하다라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잡음 그 자체가 엣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수학적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주어진 영상을 2차 미분하는 것입니다. 라플라시언 fx,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은 2차원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변화량도 존재하지만 수평 방향의 변화량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2차원 신호인 경우에는 두 개의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X방향과 Y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편미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영상 F의 2차 미분, X방향으로의 2차 미분, 라운드 X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F의 Y방향으로의 2차 미분, 라운드 Y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X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인 것입니다. 2차 미분인 것입니다. gx 그레디언트 x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즉 f의 1차 미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x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gx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차 미분이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gx는 주어진 영상 f의 1차 미분인 것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1차 미분인 것입니다.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의 미분은 단순한 차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입니다. 따라서 x방향으로의 미분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의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는 것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x 플러스 1, y에서 fx, y 값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첫 번째 항,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두 번째 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은 fx 플러스 1, y점에서의 1차 미분, 두 번째 항은 x, y점에서의 1차 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 y점에서의 x방향으로의 1차 미분은 앞에 값에서 뒤에 값 빼면 되는 것입니다. x방향의 앞에 값에서 x방향의 뒤에 값, x 플러스 1, x인 것입니다.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f, x, y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x, y점에서의 x방향으로의 1차 미분, 역시 앞에 값에서 뒤에 값, x에서 x-1, 즉 앞에 값에서 뒤에 값 빼면 되는 것입니다. 항 정리하면 세 개의 항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운드 X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를 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항, 라운드 Y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입니다. X 플러스 1이 아니라 Y 방향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Y 플러스 1이 나올 것입니다. 이 항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 항에서 역시 X-1이 아니라 X고 그 대신 Y 방향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Y-1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인 것입니다. fx, y 플러스 1 마이너스 2f, x, y 동일한 것입니다. fx, x, y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x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 플러스 라운드 y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 이 두 개의 항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항들을 더하면 최종 결과 라운드 자승 fxy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웨이트는 마이너스 4, 1, 1, 1, 1인 것입니다. x, y가 마스크 패턴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4근방 하소에 해당하는 위치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중심의 웨이트 값이 마이너스 4인 것입니다. 4근방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은 1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의 물리적 의미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더하기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더하기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더하기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엣지를 구하는 경우에 그레이 레벨 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의 차와 음의 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스크 패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1, -1, -1, -1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의 물리적 의미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4개를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더하기 이 값에서 이 값, 더하기 이 하소에서 이 하소값을 뺀 값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차 미분 즉 라프라시안 f를 구할 때 4근방만 고려한 것입니다. 8근방을 고려해서 수학적인 전개를 하면 마스크 패턴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8이고 8근방 모두의 웨이트 값이 1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은 다시 8, -1, -1, -1, -1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차 미분 연산자의 웨이트들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합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입력 영상입니다. 4근방 마스크 패턴을 적용한 엣지 검출 결과인 것입니다. 8근방 마스크 패턴을 적용한 엣지 검출 결과를 나타낸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컨볼루션을 이용한 잡음 제거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은 크게 가우시안 잡음과 임펄스 잡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우시안 잡음이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갖는 잡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하소값으로부터 불규칙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크게 뚜렷하게 벗어나지 않는 정규 분포를 갖는 잡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잡음의 분포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펄스 잡음은 특정 하소에서 뚜렷하게 노이즈 값이 표출되는 잡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 255와 같은 뚜렷하게 잘못된 밝기값을 갖는 하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정색이 아닌 하소가 검정색으로 표현된다든가 아니면 흰색이 아닌 하소가 갑자기 매우 큰 레이 레벨 값이 매우 큰 흰색으로 표현된다든가 하는 잡음이 임펄스 잡음인 것입니다. 특정 하소에서 크게 불규칙적으로 크게 존재하는 잡음이라는 것입니다. 임펄스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후추를 뿌린 것 같은 이러한 하얀 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얀 점과 검정색 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잡음 성분인 것입니다.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 잡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교적 크게 그 크기가 어긋나지 않는 잡음들이 정규 분포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크게 이러한 임펄스 잡음처럼 표출되지는 않는 잡음인 것입니다. 두 개의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볼루션 처리를 이용한 잡음 제거 필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제거 필터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로우 패스 필터인 것입니다. 웨이트가 9분의 1인 일종의 평균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 값을 구한다는 것은 부드럽게 스무딩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량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 자체가 고주파 성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잡음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 평균 필터를 적용하면 영상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레나 영상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레나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로 필터링한 영상인 것입니다. 임펄스 잡음이 포함된 레나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 즉 평균 필터로 잡음을 제거한 영상인 것입니다.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에서는 비교적 영상이 효과적으로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임펄스 잡음인 경우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펄스 잡음을 이러한 평균 필터, 로우 패스 필터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펄스 잡음은 특정 하소값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주변 하소값보다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입니다. 그 하소 주변 값들을 평균을 내면 잡음이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잡음 성분이 너무 크거나 주변 값들보다 잡음 성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잡음이 그 결과값을, 평균값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나 평균 필터는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를
또 하나 제한할 것입니다. 메디안 필터, 중간값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디안 필터는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공간 영역 필터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 처리는 리니어 프로세싱이라는 것입니다. 선형 처리라는 것입니다. 선형 처리라는 의미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수개의 원인이 존재할 때 각각의 원인에 의한 결과를 합하면 전체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면 리니어리티, 선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원인에 의한 결과를 전부 더하면 전체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은 결국은 리니어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는 리니어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볼루션 처리는 임펄스 노이즈 제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9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해서 컨볼루션 연산 처리를 할 때 임펄스 노이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55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이러한 255를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이러한 특정 하소 주변에 있는 9개의 하소를 평균 내는 것입니다. 평균을 내다 보면 255에 의해서 그 평균값이 좌우될 것입니다. 노이즈가 오히려 평균값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한 결과값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는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메디언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디언 필터는 컨볼루션 처리와는 달리 non-linear 프로세싱인 것입니다. 비선형 처리인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를 이용한 임펄스 노이즈 제거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x3 필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x5 필터를 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가 인풋 영역에서 슬라이딩 될 것입니다. 특정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9개의 하소값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의 필터의 중심값을 주변으로 8근방 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9개의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9개의 하소에는 그레이 레벨 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 값의 크기에 따라서 배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배열해도 되고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배열해도 되는 것입니다. 배열한 다음에 미디언, 즉 중간값을 선택하면 그것이 출력 영상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임펄스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을 미디언 필터링을 적용해서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인 것입니다. 변화량이 큰 임펄스 노이즈가 포함된 부분에 임펄스 노이즈가 많이 제거된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면 임펄스 노이즈가 제거될 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스크 패턴 필터의 중심값에 임펄스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255라고 가정하면 주변 그레이 레벨 값보다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임펄스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55는 미디언 필터에서 최대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255는 주변 8근방 하소값들의 평균값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변 하소값에 비해서 그레이 레벨 값이 턱없이 작은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경우는 최소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값이 선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펄스 노이즈는 하소 주변에 존재하는 하소값들의 중간값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필터 인도의 패턴인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에 적용될 수 있는 필터의 패턴인 것입니다. 1차원 필터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의 5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간값을 선택하는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를 이용해서 주변에 존재하는 10개의 총 하소 중에서 5개, 10개의 총 하소 중에서 중간값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5x5 필터를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25개 중에 중간값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각선 방향의 10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중간값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의 패턴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터 마스크 패턴, 즉 필터 패턴은 이러한 3x3 또는 5x5인 것입니다. 미디엄 필터와 유사한 비선형 처리 방식으로 민 필터와 맥스 필터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하는 필터 기법인 것입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또 주변 영역의 하소값 중에서 맥스, 즉 최대값을 선택하는 맥스 필터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이 비교적 밝은 영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뇌나 영상에 미니멈 필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뇌나 영상에 맥시멈 필터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를 적용한 임펄스 노이즈 제거 영상인 것입니다. 뇌나 영상에 임펄스 노이즈를 삽입한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를 이용해서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들인 것입니다. 3x3 미디언 필터를 적용한 영상입니다. 5x5 필터를 적용한 영상인 것입니다. 필터의 패턴이 커지는 것입니다. 9x9 필터를 이용해서 임펄스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인 것입니다. 필터 패턴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러한 블러링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너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영상 자체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필터는 3x3 또는 5x5인 것입니다. 9x9, 11x11 등은 특별한 용도 아니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근방의 하소들은 나에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한 하소 간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이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웃하지도 않고 먼 곳에 있는 하소까지 대상으로 해서 중간값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러한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x3 또는 5x5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에서의 컨볼루션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컬러 모델에서의 컨볼루션 처리 방식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컬러 영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컬러 영상은 레드 성분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그린 성분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블루 성분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해서 R 성분의 연산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그린 성분의 컨볼루션 처리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블루 성분의 컨볼루션 처리 결과를 얻은 다음에 3개의 컴포넌트들을 합치면 출력 컬러 영상, 즉 컨볼루션 처리된 출력 컬러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을 HSI 컬러 모델로 변환해서 컨볼루션 처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이 컬러 영상입니다. HSI 방식으로 각각의 3개의 성분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휴, 색상 성분인 것입니다. Intensity, Brightness, 밝기 성분인 것입니다. Saturation, 순색에 얼마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Saturation 성분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휴나 Saturation 성분은 제외하고 명도, 즉 Intensity 성분, Brightness, 밝기 성분만 컨볼루션 연산 처리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나 아니면 Saturation 성분의 컨볼루션 처리를 동시에 해도 되지만 출력 영상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은 그레이 레벨 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밝기 값을 바꾸는 연산 처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HSI 모델에서는 Intensity, Brightness, 즉 밝기 성분만 컨볼루션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한 밝기 성분과 휴 성분, 세츄레이션 성분을 합치면 HSI 출력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을 이용한 실습부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산술연산 함수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clear command in the clear all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을 실행시키다 보면 세 개의 창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디터 창인 것입니다. 편집기 창. 편집기 창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커맨드 윈도우 창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커맨드 윈도우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매트랩 명령을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창인 것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 창을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커맨드 창을 클리어한다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디터 창도 존재하고 커맨드 윈도우 창도 존재하고 워킹 스페이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워킹, 스페이스, 작업 공간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많은 변수들의 값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역시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 워킹 스페이스, 작업 공간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매트랩 프로그램의 시작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로켓 발사 영상을 하드디스크로부터 읽어서 이미지 리드 명령으로 읽어서 x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x 값에 100을 더해서 각각의 하소에 그레이 레벨 값에 100을 더해서 x1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x와 x1을 일행 2열 방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디스플레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행 2열 방식으로 원래 영상 x값을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에 100을 더한 영상을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실습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영상의 컨트라스트를 높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클리어 올 명령 첫 번째 문장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커맨드 윈도우 부분과 워킹 스페이스 부분을 깨끗하게 지워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로켓 발사 영상을 읽어서 x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한 것입니다. x에 저장된 입력 영상을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x1에 그 결과가 저장된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영상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도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2행 2혈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영상, 두 번째는 컨트라스트를 향상시킨 X1 영상, 세 번째는 X 영상에 관련된 히스토그램, 네 번째는 컨트라스트가 향상된 X1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입니다. 컨트라스트가 향상된 영상인 것입니다. 각각에 대응되는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두 영상을 산술적으로 합해서 출력하는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클리어 올 명령인 것입니다. 모나리자 영상을 읽어서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영상에 마스크를 씌우기 위한 마스크 패턴 영상을 읽어서 B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A 영상과 B의 영상의 각각의 하소값을 하소 단위 처리로 더해서 A, B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A 영상과 B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을 서로 더했기 때문에 그 합이 255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츄레이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A, B가 갖고 있는 각각의 하소값이 255와 같거나 255보다 크면 그러한 하소점을 발견해서 255로 변환한 다음에 A, B에 다시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255보다 큰 값들은 전부 255로 변환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A, B 영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영상입니다. 마스크 패턴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더해서 출력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unsigned int 8은 8비트 부없는 크기라는 의미의 명령어인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 값이 0에서 255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unsigned int 타입의 8비트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은 디폴트로 매트랩이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서의 엣지 처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스크 패턴을 0,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1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엣지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력 영상의 크기보다 출력 영상의 크기는 하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영상 영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하소들의 값은 0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로 패딩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미러링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영역 외에 존재하는 하소의 하소값을 미러링 방식으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2, 3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2, 3을 복사해서 2, 3으로 놓는 것입니다. 2를 대각선으로 복사해서 2로 놓는 것입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미러링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1,1부터 시작하는 방식, 제로 패딩 방식, 미러링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와 관련된 실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처리를 위한 명령어는 filter2 명령인 것입니다. filter2 명령의 아규먼트 인수로서 기록되는 부분에는 필터 부분, 이미지 부분, 쉐이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필터 부분에는 마스크 패턴을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부분에는 원래의 영상, 처리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쉐이프 부분에는 엣지 처리 방식을 지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same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valid 또는 full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same은 디폴트 방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same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same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 패딩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크기는 같을 것입니다. valid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valid 방식은 0,0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1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영상의 크기는 입력 영상의 크기보다 작을 것입니다. 다음은 full로 기록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full인 경우에는 0으로 패딩 시켜놓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경계면 부분, 엣지 부분에 해당하는 하소들을 0으로 채운 다음에 출력 영상에서도 0으로 채운 부분까지 같이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입력 영상보다 출력 영상이 더 클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에 의한 하이패스 필터 구현, 매트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스페셜 명령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스페셜 명령을 쓰면 타입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2차원 필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명령어인 것입니다. 파라메타 부분에 단순히 필터의 크기만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필터 타입 그리고 필터의 크기만 지정하면 필터링을 해주는 명령 필터 스페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필터2 명령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처리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클리어 올 문장인 것입니다. 커맨드 윈도우와 워크스페이스 깨끗하게 지우라는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모나리자 영상을 읽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 디파인 해야 될 것입니다. 3x3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0, -1, 0. 두 번째 행입니다. -1, 5, -1. 세 번째 행 0, -1, 0. 마스크 패턴의 중심 웨이트 값이 5이고 사근방 값이 -1인 하이패스 필터의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필터2 명령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A 영상을 마스크 1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엣지 처리는 valid, 즉 valid를 same으로 바꾸겠습니다. same, 즉 제로 패딩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A1은 컨볼루션 처리된 영상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런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된 A1에 저장된 값들은 실수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A1 값을 0에서 255 값으로 변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이 unsigned int ain 명령인 것입니다. 부호 없는 정수 8비트로 변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A1 값이 어떤 값을 갖든 그 값들을 최소값 0에서 최대값 255 사이의 정수값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A1은
결국은 0에서 255까지 그레이 레벨을 갖는 영상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일행 2열 형태로 원래의 영상과 하이패스 필터링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인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링된 영상인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의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링 해도 우리 시각적으로는 크게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컨버루션 처리에 의한 하이패스 필터 구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와 클리어 올 명령으로 구성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자동차 흐림 영상을 이미지 리드 명령으로 읽어서 A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블러링된 자동차 영상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러링된, 즉 흐리게 나온 영상을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선명하게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샤프닝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스크 패턴을 디파인 해야 될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의 3x3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각각의 웨이트는 중심값이 5, 그에 해당되는 사근방 값들이 마이너스 1인 웨이트를 갖는 것입니다. 필터2 명령을 이용해서 컨버루션 처리하는 것입니다. A라는 영상을 마스크 1을 이용해서 하이패스 필터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컨버루션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엣지는 제로 패딩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A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A1에 저장된 값은 실수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데이터인 0에서 255까지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8 명령을 이용해서 A1에 0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일행 2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입니다. 블러링된 영상인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샤프닝된 영상인 것입니다. 보다 선명해진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 관련된 프로그램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컨버루션 처리에 의한 로우 패스 필터 구현 관련 매트랩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와 클리어 올 명령을 이용한 문장인 것입니다. 모나리자 영상을 이미지 리드 명령으로 읽어서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은 3x3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3x3 9개의 요소 모두 once 즉 1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9개 요소 1로 설정된 것을 9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패턴의 3x3 구성 요소는 9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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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의 마스크 패턴을 이러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필터2 명령을 이용해서 컨버루션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A를 마스크 1을 이용해서 컨버루션 처리하는데 엣지 처리 방법은 디폴트로서 제로 패딩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A1 연산 결과가 실수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의 영상 데이터 값과 동일하게 변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8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A1에 컨버루션 처리된 영상이 0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변환해서 저장된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명령을 이용해서 A와 A1을 일행 2열의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영상 로우 패스 필터링한 결과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매트랩을 이용한 미디언 필터 구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명령어는 order filter to 명령인 것입니다. 순서 필터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 구현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order filter to가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A가 기록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A를 미디언 필터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은 3x3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의 의미는 마스크 패턴의 3x3 9개의 요소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그레이 레벨 값을 선택해서 B에다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9개의 값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은 결국은 중간값이 되는 것입니다. 3x3 마스크 패턴을 영상에 씌우면서
중간 값을 선택해 나가는 필터인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를 구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니멈 필터인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9개의 값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에 첫 번째 값,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을 선택해 달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미니멈 필터를 구현한 것입니다. 맥시멈 필터는 물론 9번째 가장 큰 값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order filter to 명령을 이용하면 medium 필터, minimum 필터, maximum 필터 모두 매트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을 이용한 medium 필터 구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clear command window, clear all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임펄스 잡음이 포함된 레나 영상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일 형식이 로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파일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확장자가 로우인 경우에는 헤더가 없는 영상 파일인 것입니다. 헤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파일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로 하소수가 몇 개인지 세로 하소수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읽어올 때 이러한 가로 하소수, 세로 하소수의 개수를 모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일 형태로 오픈할 것입니다. 이러한 파일을 지정하고 있는 포인터가 feed인 것입니다. feed라는 포인터가 레나 임펄스 잡음이라는 영상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나 임펄스 잡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픈해서 이러한 영상 파일을 feed라는 포인터가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프로그래머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나 임펄스 잡음 영상은 256 by 256 영상 파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파일을 리드해 오는 것입니다. 그냥 리드가 아니라 파일 리드인 것입니다. feed가 지정하는 영상 파일을 256 by 256 형식으로 이러한 사이즈로 읽어서 B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B에 원래의 영상이 이제 저장된 것입니다. 파일을 오픈했으면 항상 파일을 클로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일을 클로즈한 상태 스테이투스로 유지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스테이투스는 파일 클로즈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파일을 클로즈 하는가? 오픈한 파일을 클로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픈한 파일 레나 임펄스 잡음은 feed라는 포인터가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feed라는 포인터가 지정하고 있는 파일을 클로즈 하는 것입니다. 오픈하면 항상 클로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읽어온 원래의 영상 B는 임펄스 잡음이 포함된 레나 영상인 것입니다.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값, 미디언 필터링을 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order filter to 명령을 이용해서 중간값을 선택하는 미디언 필터링을 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필터링 결과는 y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y 값을 0에서 255 값으로 변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8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 b 값과 미디언 필터링 처리된 영상 y를 1행 2열의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임펄스 노이즈가 포함된 레나 영상인 것입니다. 미디언 필터링에 의해서 임펄스 노이즈가 제거된 영상인 것입니다. 엣지 검출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clear command window 명령과 clear all 명령을 이용해서 command window와 workspace를 모두 지우는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강아지 파일을 읽어오는 문장인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강아지 파일을 읽어서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A에 저장된 영상을 필터링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패턴과 웨이트 값을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벨 마스크 패턴을 이용할 것입니다. 3x3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웨이트는 -1, -2, -1, 0, 0, 0, 1, 2, 1이 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하는 명령 filter2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처리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은 소벨 마스크 패턴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은 A, 강아지 영상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엣지 처리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디폴트로 제로 패딩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컨버전 처리된 결과는 실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파일에 적합한 0에서
255 값으로 변환시킬 것입니다. A1을 0에서 255 값으로 변환시켜서 다시 A1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a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필터링 처리된 영상은 A1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영상은 A에 있는 것입니다. A의 영상과 A1 영상을 일행 2열 형태로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영상입니다. 이런 강아지 영상에서 소벨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엣지를 추출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